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한민국 동해 상공에서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 4대가 정체불명의 전투기에 쫓겨 도망쳤는데요. 일본은 즉시 자기들의 스텔스 전투기라며 호언장담하며 성명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수상함을 느낀 미국 백악관이 직접 조사에 나섰고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일본의 스텔스기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실제 주인공은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도대체 그 정체불명의 유령은 누가 만든 걸까요? 왜 일본은 가증스럽게도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 천인공노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잭 톰슨입니다. 미국인이고 나이는 46이죠. F-22 랩터 조종사로 17년을 날았습니다. 지금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군사기술 담당 특별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입니다. 2025년 11월 저는 세계를 뒤흔들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1월 15일 새벽 3시 47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었어요. POTUS 대통령이 직접 거는 전화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실을 거치지 않고 제게 직접 전화한 건 취임 이후 3번째예요. 첫 번째는 이란 사태였고 2번째는 북한 미사일이었죠.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급했어요. 잭, 지금 당장 백악관 와. 자네 눈으로 직접 봐야 할 게 있어. 저는 잠옷 위에 재킷만 걸치고 차에 올랐습니다. 워싱턴 새벽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백악관까지 15분이 15시간처럼 느껴졌죠.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국방장관과 국정원장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동해 상공의 위성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4시간 전이었어요. 중국 H-6 전략 폭격기 2대와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가 편대를 이루고 있었죠. 연합 초계 비행이었습니다. 흔한 도발이에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중러 편대가 갑자기 급선회했어요. 마치 무언가에 놀란 것처럼. 그리고 전속력으로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어요. 전략 폭격기가 도망친다고요. 이건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는 의미입니다. 국방장관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검은 형체. 4개의 그림자가 중러 폭격기를 양쪽에서 포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형체들은 너무 희미해서 육안으로 겨우 식별할 수 있었죠. 레이더에는 아무것도 안 잡혔습니다. 러시아 측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Tu-95 조종사의 헬멧캠이었어요.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레이더 경보 없다. 하지만 2시 방향 식별 불명 기체. 스텔스다. 노련한 전략 폭격기 조종사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검은 형체가 스쳐 지나갔어요. 날개가 가오리 같았습니다. 국방장관이 문서를 띄웠습니다. 일본 방위성에서 긴급으로 보낸 공식 보고서였어요. 차세대 스텔스 무인 전투기 야타가라스를 긴급 출격시켜 중러 폭격기를 격퇴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했다고요. 우리한테 알리지도 않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게 물었습니다. 잭, 자네가 F-22로 20년 날았잖아. 저게 진짜 일본 기술 같아. 저는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가오리 같은 형상, 레이더 반사 면적 거의 제로, 4대가 완벽하게 동기화된 움직임. 17년을 하늘에서 보낸 조종사로서 제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심스럽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일본 가봐. 그리고 확인해. 만약 저게 진짜라면 우리도 협력해야 하고 만약 가짜라면. 대통령이 말을 끊었습니다. 가짜면 동맹 70년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생각해봐야지. 공군 특별기로 14시간을 날았습니다. 비행 중에 저는 일본 방산 역사를 다시 훑어봤어요. F-15J, F-35A 도입. F-3차 세대 전투기는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 중이었죠. 하지만 무인 전투기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17년을 하늘에서 보낸 조종사로서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뭔가 맞지 않는다고. 나리타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연락관이 마중 나왔어요. 얼굴에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벤스 보좌관님, 야타가라스 시설은 보안상 내일 방문 가능합니다. 현재 정비 중이라서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정비 중이라고요. 조종사들은 압니다. 정비 중은 가장 흔한 핑계죠. 연락관님, 저는 F-22로 17년을 날았습니다. 정비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하는 겁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비밀 무기가 하필 미국 특사가 오는 날 정비 중이라니요. 연락관은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호텔에서 워싱턴으로 전화했습니다. 대통령님, 일본이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웃었어요. 내 예감이 맞는 것 같네. 잭, 자네도 조종사니까 알겠지만 하늘에서는 속임수가 안 통해. 땅에서도 마찬가지야. 다음날 아침 1위에 공군기지로 향했습니다. 방위성 장관이 직접 마중 나왔어요. 경납고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2m짜리 축소 모형.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게 야타가라스입니까?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장관이 변명했습니다. 컨셉 모형입니다. 실제 기체는 외부 시설에서요. 저는 장관을 똑바로 봤습니다. 장관님, 저는 17년간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하늘에서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요. 실제 기체가 없는 거 맞죠? 장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장관이 인정했어요. 야타가라스는 아직 개발 초기 단계입니다. 실전 배치 가능한 기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동해 상공의 그 유령은 뭡니까? 장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지를 나서며 즉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했습니다. 대통령님, 야타가라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화 너머로 대통령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뭐랬어. 일본이 그런 거 만들 리 없다고. 페이크 테크놀로지. 완전 페이크. 하지만 대통령님, 그 유령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중러 폭격기를 쫓아낸 건 사실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누가 만든 거지? 저는 자료를 넘겼어요. 어젯밤 우리 분석팀에 물어봤습니다. 그 비행 패턴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어디 있냐고요. MUMT입니다. 매누드 언매누드 티밍. 유무인 복합 체계죠. 조종사 한 명이 여러 대의 무인기를 동시에 지휘하는 시스템이에요.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미국도 개발 중이잖아. 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실전 배치 단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분석팀이 한 나라를 지목했어요. 한국입니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대통령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어요. KF-21 보라매라는 전투기를 아십니까?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2021년 첫 비행, 2024년 양산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복자형 버전이 있어요. 2인승이 왜 중요해? 전방석은 비행 담당, 후방석은 무인기 관제 담당입니다. AI 시스템과 결합해서 조종사 한 명이 최대 4대의 무인기를 실시간 지휘하는 구조예요. 그리고 대통령님, 저는 위성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동해 상공의 그 형체들 정확히 4대였습니다. 잭, 자네 2017년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지금은 이깁니다. 5년 후는 장담 못합니다. 라고 했잖아. 8년이 지났어. 그리고 답이 한국에 있는 것 같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2017년 그날 저는 트럼프에게 솔직히 말했어요. 중국이 제20을 개발하고 러시아가 수-57을 띄우고 기술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고. 그때는 막연한 우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답이 뜻밖의 곳에서 나타났어요.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좋아. 그리고 잭, 자네는 조종사니까 알 거야. 진짜와 가짜는 하늘에서 금방 드러난다는 거. 한국 가서 확인해봐.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연락관과 함께 공군복을 입은 남자가 나왔어요. 어깨에 별 2개. 소장이었습니다. 벤스 보좌관님, 공군 제1전투비행단 부단장 김준혁 소장입니다. 악수를 나누며 저는 김 소장의 눈을 봤어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거만함은 없었죠. 일본 장관의 불안한 눈빛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종사셨다고 들었습니다. F-21을요. 김 소장이 물었어요. 17년 날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립습니다. 오늘 좋은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다시 하늘이 그리워지실 겁니다. 김 소장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KTX로 사천까지 2시간 반이었습니다. 고속철도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산과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하지만 저 평화 속에 뭔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김 소장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일본에서 뭘 보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것도요. 2m 모형뿐이었습니다. 김 소장이 쓴 웃음을 지었어요. 예상했습니다. 일본은 F3 프로젝트에서 영국, 이탈리아와 손잡고 있죠. 공동 개발은 느립니다. 의견 조율에만 몇 년 걸려요. 한국은 다릅니까? 우리는 혼자 했습니다. 김 소장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보좌관님, 우리가 왜 KF-21을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미국산 전투기는 성능은 좋지만 핵심 기술을 절대 안 줍니다. 소스 코드도 안 주고 업그레이드도 미국 허락이 필요하고 부품 공급도 미국 마음대로예요. 저는 불편한 진실을 들었습니다.
F-22 수출 금지, F-35 기술 이전 제한. 우리가 동맹국에게 한 일들이었죠. 우리는 그게 싫었습니다. 언제든 목줄을 잡힐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독자 개발을 시작했어요.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김 소장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우리의 독립선언이에요. 저는 그 말에 뭔가 묵직한 걸 느꼈습니다. 조종사로서 아니 군인으로서요. 자주성. 그것이 진짜 힘이었어요.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서는 것. 그것이 진짜 동맹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천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사를 나서자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KAI 본사까지 15분이었습니다. 차가 공장 부지로 들어갔어요. 거대한 경납고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차는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작은 언덕 뒤 건물 앞에 멈췄어요. 외관은 평범한 창고 같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부품 창고입니다. 김 소장이 미소 지었어요. 실제로는 직접 보시죠. 건물 입구에서 생체인식 보안을 거쳤습니다. 홍채 스캔이 제 눈을 훑었어요. 지문 인식, 얼굴 인식까지. 펜타곤보다 철저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창고가 아니었어요. 첨단 통제실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각자의 워크스테이션에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모니터에는 복잡한 데이터들이 흘러갔어요. 실시간 비행 데이터, 시스템 점검 결과, 기상 정보. ADD 국방과학연구소 사천지부입니다. MUMT 개발 총괄 시설이에요. 김 소장이 중앙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보좌관께서 진짜 보셔야 할 건 이게 아닙니다.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렸어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1인칭 시점이었어요. 기체 내부 카메라였습니다. 중러 폭격기가 창밖으로 보였어요.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너무 가까웠어요. 그리고 HUD에 표시되는 4개의 아이콘. 가오리 X1호, 2호, 3호, 4호. 각 아이콘 옆에 고도, 속도, 연료, 무장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이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애들이 찍은 겁니다. 김 소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틀 전 중러 폭격기 쫓아낸 거. 우리 기체입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이건 결정적 증거였어요.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어요. 일본 영공 아니었습니까? 김 소장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일본 방공식별구역이었죠. 엄밀히 말하면 국제공역 상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전 테스트가 필요했어요. 마침 좋은 타겟이 왔더군요. 실전 테스트요. 네. 시뮬레이션은 100번, 1000번 돌렸습니다. 하지만 실전은 다르죠. 실제 적기를 상대로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김 소장이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투-95가 급선해야 하는 장면이 보였어요. 보세요. 저 반응 속도를. 우리 가오리 X가 포위 대형을 완성하는데 2.3초 걸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척한 겁니까? 아니요. 김 소장이 웃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일본이 알아서 자기들 거라고 주장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입니다. 굳이 우리라고 밝힐 이유가 없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전략이었습니다. 조용히 시험하고 남들이 오해하게 두고 진짜 실력을 숨기는 거였죠. 그 기체를 직접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모셔온 겁니다. 통제실을 나와 긴 복도를 지났습니다. 복도 벽면에는 KF-21 개발 과정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초기 설계도, 풍동 실험, 시제기 조리. 10년의 노력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거대한 철문 앞에 섰습니다. 두께가 30cm는 되어 보였어요. 김 소장이 말했어요. 여기서부터는 미국 대통령의 특사로서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보시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것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걸 보면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종사의 본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봐야 한다고.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유압장치가 작동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하 경납고였습니다.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축구장 3개는 들어갈 크기였습니다. 천장 높이만 해도 15m는 되어 보였어요. 그리고 중앙에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KF-21 보람의 복자형 한대. 회색과 남색이 섞인 도장이었어요. 그 주위를 둘러싼 검은 형체 4대. 가오리를 닮은 형상이었습니다. 평평한 몸체, 넓은 날개. 조종석이 없었어요. 표면은 특수 소재로 코팅되어 있었습니다. 각도에 따라 색이 달라 보였어요. 레이더파를 흡수하는 구조였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놀라웠어요. 날개 아래에 무장 장착점이 보였습니다. 공대공 미사일을 달 수 있는 구조였죠. 가오리-X입니다. 김 소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스텔스 무인 전투기, 레이더 반사면적 축구공 이하, AI 자율비행 시스템 탑재. 하지만 혼자 날지 않습니다. 김 소장이 중앙에 KF-21을 가리켰어요. 저게 핵심입니다. MUMT. 저는 KF-21에 다가갔습니다. 복자형이었어요. 캐노피가 길었습니다. 조종석이 2개. 전방석 계기판은 일반 전투기와 비슷했어요. 하지만 후방석은 달랐습니다. 들여다봤어요. 완전히 다른 구성이었습니다. 4개의 대형 터치스크린이 좌우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무인기 관제 시스템이었습니다. 조종사 1명이 4대를 동시에 통제합니까? 정확합니다. AI가 세부 비행을 담당하고 조종사는 전략적 지휘를 합니다. 조종사는 지휘관이고 가오리-X는 그의 팔과 다리인 거죠. 이건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세계 어디에도 없는 기술 아닙니까? 미국도 개발 중이지만 실전 배치는 아직이죠. 중국,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김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전 테스트까지 성공한 건 우리가 처음입니다. 이틀 전 동해가 그 증거예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F-21을 17년 날았어요. 세계 최강의 전투기.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미래였습니다. 가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F-35 한 대 값으로 이 편대 전체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F-35가 약 1억 달러죠. 그 돈이면 KF-21 복자형 한 대 가오리-X. 4대 지상관제 시스템, 정비장비까지 다 갖출 수 있습니다. 저는 정신이 아찔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게임 체인저였죠. 전투기 한 대 값으로 5대를 운용한다. 이건 미국 국방부가 가장 좋아할 만한 이야기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는 것, 가성비, 여기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소장이 제안했습니다. 보좌관님은 F-21을 모셨다고 들었습니다. 17년 날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립습니다. 그럼 오늘 특별한 제안이 있습니다. 김 소장이 미소 지었어요. 우리 KF-21 후방석에 직접 타보시겠습니까? 물론 조종은 우리가 하지만 무인기 4대를 통제하는 걸 직접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조종사는 은퇴해도 조종사입니다. 하늘에 대한 갈증은 사라지지 않죠. 언제 출격합니까? 1시간 후 저는 비행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3년 만이었어요. 녹색 비행복. 낡은 친구를 다시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헬멧을 쓰는 순간 17년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첫 단독 비행, 첫 실전 임무, 동료들의 얼굴. 손이 떨렸어요. 흥분인지 긴장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천 공군기지 활주로로 향했습니다. KF-21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기체. 아름다웠습니다. 전방석에는 이대위가 이미 탑승해 있었어요. 저는 사다리를 올라 후방석에 올랐습니다. 좁은 공간. 하지만 편안했어요. 캐노피가 닫혔습니다. 밀폐된 공간. 하지만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 같았어요. 17년간 제가 가장 편안했던 곳.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전방석에 이대위가 물었어요. 고포 론치. 엔진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굉음이 몸을 흔들었어요. F-22와는 다른 소리. 조금 더 높은 주파수였습니다. 하지만 강렬했어요. 활주로를 향해 택시했습니다. 관제탑에서 이륙 허가가 떨어졌어요. 활주로에 진입했습니다. 스로틀을 밀었어요. 가속. 몸이 뒤로 밀렸습니다. 속도가 올라갔어요. 100노트, 120노트, 140노트. 기술을 들었습니다. 기체가 떠올랐어요. 바퀴가 지면을 떠나는 순간의 그 느낌. 3년 만에 다시 느꼈습니다. 수직 상승했습니다. 중력이 제 몸을 짓눌렀어요. 오지. 5배의 중력. 얼굴 근육이 뒤로 당겨졌습니다. 하지만 익숙했어요. 이 느낌. 17년을 날아도 익숙해지지 않아요. 고도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5,000피트, 1만 피트, 1만 5,000피트. 이제 MUMT 시스템을 넘겨드리겠습니다. 제 앞 계기판이 활성화됐어요. 4개의 아이콘이 나타났습니다. 가오리-X 1호부터 4호. 각 아이콘 옆에 고도, 속도, 방향, 연료량이 실시간으로 표시됐어요. 그리고 중앙에 나타난 전술 맵. 5개의 점. 하나는 저, 나머지 넷은 무인기였습니다. 왼쪽 터치스크린으로 대형 지정하시면 됩니다. AI가 자동으로 배치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화면을 터치했어요. 메뉴가 펼쳐졌습니다. 델타 포메이션, 박스 포메이션, 웨지 포메이션, 협공 패턴. 델타를 선택했습니다.
순간 4대의 무인기가 움직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였어요. 사방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삼각 대형 KF-21을 중심으로 오차 0.3초 완벽한 동기화였어요. 세상에, 저는 F-22로 수백 번의 단독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4명의 동료가 함께 날고 있었습니다. 아니, 4대의 기계가. 하지만 느낌은 동료였어요. 기동 지시 가능합니다. 저는 오른쪽 스틱을 왼쪽으로 틀었어요. KF-21이 좌선에 했습니다. 몸이 오른쪽으로 쏠렸어요. 그리고 4대의 가오리 헥스가 완벽하게 따라왔습니다. 대형 유지, 간격 일정, 마치 하나의 생명체 같았어요. 이건 조종이 아니었습니다. 지휘였죠. 저는 터치스크린을 다시 조작했어요. 협공 패턴을 선택했습니다. 1호와 2호가 좌우로 벌어졌어요. 3호와 4호는 상하로 움직였습니다. 가상 적을 3차원으로 포위하는 움직임이었어요. F-22였다면 혼자 돌아야 했습니다. 한 번에 한 방향만 공격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5대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어요. 4방향에서 동시에 압박할 수 있었습니다. 적기는 어디를 막아야 할지 알 수 없을 거예요. 놀랍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미래입니까? 이미 현재입니다. 이대위가 답했습니다. 30분간의 비행이 계속됐어요. 다양한 대형을 시험했습니다. 각 패턴마다 전술적 의미가 있었어요. 델타는 방어, 외지는 돌격, 박스는 포위. 착륙 준비했습니다. 다시 활주로로 향했어요. 고도를 낮췄습니다. 바퀴를 내렸어요. 활주로가 가까워졌습니다. 접지, 역추진, 기체가 멈췄어요. 캐노피가 열렸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어요. 저는 헬멧을 벗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F-22로 하늘의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왕은 혼자 외롭죠. 진짜 강자는 동료와 함께 날아가는 자였습니다. 30분 동안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 알았습니다. 저녁에 김 소장과 둘이 조용한 한정식 집에서 식사했습니다. 사천 시내의 작은 골목이었어요. 관광객은 없었습니다. 현지인들만 아는 곳이었죠. 보좌관님,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김 소장이 물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저는 F-22로 17년을 날았습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했어요. 단독 전투에서 제가 진 적이 없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도 훈련에서도요. 하지만 오늘 제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틀렸습니까? F-22는 강합니다. 정말 강해요. 하지만 혼자입니다. 저는 17년 동안 혼자 날았어요. 물론 동료 조종사들이 있었지만 전투 중에는 각자였습니다. 라디오로 소통하지만 결국 내 전투는 내가 혼자 해야 했어요. 내 6시 방향은 내가 지켜야 했고 내 연료는 내가 관리해야 했고 내 판단으로 살고 죽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의 사천 하늘이었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4대가 제 옆에 있었어요. 제 6시를 지켜주고 제 측면을 엄호하고 제 명령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제 의지대로 움직이는 4개의 팔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무인기가 아닙니다. 저는 김 소장을 봤어요. 전투 방식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1대1 시대는 끝났어요. 아무리 뛰어난 조종사라도 5대를 동시에 상대할 순 없습니다. 김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대1 시대는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5대1 시대입니다. F-22가 아무리 강해도 5대를 상대할 순 없죠. 그리고 가격은 5분의 1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경제성까지 생각하면 이건 혁명이었습니다.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왜 일본 영공에서 테스트했습니까? 한국 영공에서 해도 됐을 텐데요. 김 소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부탁합니다. 우리는 일본의 대응 능력을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김 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일본은 항상 자신들이 동아시아 최강이라고 자부해왔어요. 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고 미국 기술을 도입했고 F-35도 이미 실전 배치했죠. 하지만 우리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실전에서 정말 그럴까? 장비만 좋다고 강한 게 아니거든요. 운용 능력, 대응 속도, 의사결정 체계. 이런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테스트했어요. 결과는요. 일본 자위대는 단 한 대의 전투기도 제 시간에 띄우지 못했습니다. 악천후와 정비 문제라는 핑계를 댔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뭡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김 소장이 술잔을 들었어요. 일본은 오랫동안 미국에 의존해왔어요. 위기가 오면 미군이 나타날 거라고 믿었죠.
주일미군 기지가 있고 F-22도 오키나와에 배치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체 대응 능력 개발은 소홀했습니다. 의사결정 체계도 느려요. 총리 허가 방위성 승인 작전 명령 단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작 위기 상황에서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우리가 중러 폭격기를 쫓아낸 그 시간 동안 일본 전투기는 경납고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무언가 뼈아픈 진실을 느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을 너무 가보한 건 아닐까? 우리가 모든 걸 해주니까 동맹국들이 자체 능력을 키우지 못한 건 아닐까? 우리는 달랐습니다. 김 소장이 계속했어요. 우리는 북한과 휴전 중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70년간 언제 전쟁이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살았어요. 서울에서 휴전선까지 40km입니다. 북한 장사정포가 서울을 겨냥하고 있죠. 우리는 미군이 올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자체 대응 능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미국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우리 땅은 우리가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했습니다. 조용히 착실하게요. 김 소장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보좌관님, 우리는 이 기술을 세계에 자랑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땅을 지키려고 만들었어요.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요. 우리 아이들이 전쟁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하려고요. 하지만 동맹국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손잡겠습니다. 다만요. 그 동맹은 대등한 파트너십이어야 합니다. 종속이 아니라요.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뒤에 숨고 싶지 않습니다. 함께 서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이게 진짜 동맹이었어요. 서로 의존하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것.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였습니다. 백악관 집무실. 트럼프 대통령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제 72페이지 종합보고서가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보고서를 다 읽고 덮었어요.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잭, 자네가 F-22로 저 무인기들이랑 붙으면 이길 수 있어. 저는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1대1이면 이깁니다. F-22가 세계 최강이니까요. 하지만 대통령님, 저들은 1대1로 싸우지 않습니다. 항상 5대1입니다. 5대1. 대통령이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저는 직접 타봤습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F-22는 혼자 싸웁니다. 강하지만 외롭습니다. 모든 판단을 혼자 해야 하고 모든 위협을 혼자 대처해야 합니다. 하지만 KF-21은 혼자가 아닙니다. 항상 4명의 동료가 함께 날아줍니다. 조종사는 지휘관이 되고 무인기들은 그의 팔과 다리가 됩니다. 한 명이 5개의 눈으로 보고 5개의 무기로 싸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창밖을 오래 바라봤어요. 백악관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더 아트 오브 더 딜 내 책 읽어봤지. 읽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 베스트 딜은 윈윈이라고 써있어. 양쪽이 다 이득을 봐야 진짜 거래라는 거죠. 일본은 우릴 속여서 윌루즈를 만들려 했어. 페이크 테크놀로지로 우릴 갖고 놀려고 했지. 우리만 손해보는 거래를 하려 했어.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는 거죠. 한국은 윈윈을 제안하고 있어. 진짜 기술을 보여주고 함께 발전하자고 하고 대등한 파트너가 되자고 하고 있어. 대통령이 저를 돌아봤어요. 잭, 자네 조종사 출신이니까 알 거야. 편대 비행이 왜 중요한지. 혼자 날면 멋있어 보이지만 외로워. 고장나면 혼자 추락하고 연료 떨어지면 혼자 불시착하고 적한테 포위되면 혼자 죽어. 하지만 편대로 날면 다르지. 누가 다치면 다른 동료가 어무해주고 길 잃으면 함께 돌아오고 함께 싸우면 강해지지. 미국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 우리도 제대로 된 윙맨이 필요해.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한국이 그 윙맨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한국은 이미 증명했어. 기술로 그리고 진실로. 트럼프 대통령이 서류함에서 문서를 꺼냈어요. 두껍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이거 봐. 국무부와 국방부가 밤새 만든 거야. 대한민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선언문이었습니다. 표지를 넘겼어요. 내용을 읽으며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한국을 인도태평양 지역 최우선 파트너로 격상. KF-21 및 MUMT 시스템 공동 개발 및 생산. 차세대 전투 시스템 한미 공동 표준 설정. 미 공군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한국 참여. 그리고 마지막 항목. 일본과의 방위협력 단계적 재조정. 대통령님, 이건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동아시아 안보 구조였어요. 70년이야, 잭. 트럼프가 책상을 두드렸어요. 미일 동맹이 70년이야. 2차 대전 끝나고 지금까지. 우리는 일본을 동아시아의 불침 항모라고 불렀지. 근데 그 불침 항모가 알고 보니 종이배였던 거야. 야타가라스라는 페이크로 우리를 속이려 했어. 70년 동맹국이 그래도 되는 거야. 한국은 진실을 보여줬고
숨기지 않고 다 보여줬어. 직접 타보게까지 했잖아. 트럼프가 펜을 들었어요. 누구랑 손잡아야 하는지는 명확하잖아. 일주일 후 비밀 영상회의였습니다. 백악관 지하 보안 통신실이었어요. 저는 대통령 옆 의자에 배석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한국 측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F-35 무기 팔고 기술 좀 나눠주는 나라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 측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셨죠. 하지만 우리는 개의치 않습니다. 왜요? 과소평가는 우리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조용히 준비했어요. 세계가 다른 곳을 볼 때 우리는 연구실에 있었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무시할 때 우리는 시험 비행을 했어요. 그리고 준비가 끝났을 때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웃었어요. 퍼펙트. 그게 진짜 딜이지. 콰이어 프레퍼레이션 라우드 리절츠. 조용히 준비하고 시끄럽게 결과로 보여주는 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통화는 40분간 이어졌습니다. 구체적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어요. 기술 공유 범위, 공동 생산 계획, 수출 전략, 지적재산권 보호. 모든 게 윈윈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시장과 신뢰를 얻고 미국은 최첨단 기술과 경제성을 얻었어요. 양쪽 다 이득이었습니다. 며칠 후 도쿄에서 뉴스가 터졌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화면 속 총리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야타가라스 사건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합니다. 미국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은 무기한 연기되었어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도 중단됐습니다. 한미 비밀 협의는 가속화됐어요. 동아시아판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1일 CNN 속보가 떴습니다. 한미 차세대 무인 전투기 공동개발 합의 KF-21X 및 가오리-X 시스템 미 공군 도입 검토 시작. 양국 국방장관 공동 기자회견 예정.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사천의 하늘을 떠올렸습니다. KF-21 후방석에 앉아 4대의 가오리-X를 움직이던 그 30분. 하늘 위에서 혼자가 아니었던 그 순간. 저는 평생 혼자 날았습니다. F-22 조종석에서 17년. 모든 결정을 혼자 했고 모든 책임을 혼자 졌어요. 하지만 그날 저는 함께 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휘하는 법을 배웠어요. 혼자 강한 게 아니라 함께 강해지는 법을요. 진정한 힘은 혼자 최강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잭 톰슨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군사기술 담당 특별보좌관, 전직 F-22 랩터 조종사, 그리고 유령의 진실을 처음으로 목격한 미국인입니다. 2017년 앤드류스 공군기지에서 저는 트럼프에게 말했어요. 지금은 이깁니다. 5년 후는 장담 못합니다. 2025년 사천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답은 조용히 준비하는 자들에게 있었어요. 세계가 주목하지 않을 때 묵묵히 연구하던 사람들, 과소평가를 기회로 만든 사람들, 자기 땅을 스스로 지키려던 사람들. 대한민국 파이팅!